멧돼지 가족이 먹이를 찾아 두루미 먹이터까지 내려왔다. 한겨울 폭설은 다른 동물들도 힘들게 하긴 마찬가지다. 겨울나기의 고통은 고라니도 예외는 아니다. 물가에 사는 고라니지만 꽁꽁한 강을 건너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고라니처럼 발굽이 둘인 우재류 동물들은 미끄러운 곳을 걷기 어렵다. 결국 발길을 돌리는 고라니. 그러나 먹이를 찾기 위해선 어떻게든 강을 건너야만 한다. 물속은 차갑지만 얼음보단 그나마 나은 편이다. 두루미들의 먹이터인 논. 고라니도 이곳 논을 찾았다. 낙곡이나 마른 풀을 찾아 먹으며 겨울의 양식을 보충한다. 칠흑 같은 밤, 뭔가 나타났다. 살기다. 눈 덮인 산속에서 먹이를 찾는 건 최상위 포식자인 살개에게도 쉽지 않은 일. 하지만 이 밤, 살은 굶주린 배를 채워야 한다. 철원의 동송저수지 앞. 야행성인 살기 대낮에 먹이를 찾아 나섰다. 이곳은 두루미가 주로 먹이를 구하는 곳. 살기 서서히 접근한다. 순간 긴장이 감돈다. 과연 살기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뭔가를 발견한 삭. 갑자기 두루미 떼가 날아오른다. 살기 노린 건 제 덩치의 2배에 달하는 두루미였다. 기습 공격으로 두루미의 목덜미를 물었다. 하지만 두루미의 반항도 거세다. 오랜 씨름 끝에 살은 두루미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끌고 가는 것이 문제다. 두루미의 몸무게는 약 10kg. 5kg인 살객은 버거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작은 거인 살은 결코 잡은 먹이를 놓지 않는다. 안간 힘을 다해 두루미를 끌고 가는 삭. 역시 맹수답다. 천신만고 끝에
논 가장자리로 끌고 간 살근. 수로를 따라 사라졌다. 해질녘. 살근 먹잇감을 숨겨둔 장소에 나타났다. 갈대숲으로 끌고 가려다 여의치 않은지 다시 수로 쪽으로 방향을 튼다. 한동안 굶었는지 살개 배가 홀쭉하다. 살근 본래 은밀한 곳에서 홀로 먹는 걸 좋아한다. 두루미를 끌고 살근 가버렸다. 다음 날 살기 다시 나타났다. 유난히 예민하고 경계심이 많은 삭. 침입자는 없었는지 냄새를 맡으며 확인한다. 살기 가장 좋아하는 부위는 내장. 지방이 풍부해 겨울을 나는데 제격인 영양분이다. 두루미 한 마리면 살근 며칠을 거뜬히 날 수 있다. 호랑이, 표범, 늑대 등 중대형 포유류들이 사라진 지금 살근 이 땅에 남은 마지막 맹수다. 먹이를 구하기 쉽고 천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두루미도 알을 낳았다. 제두루미는 두루미와 달리 둥지를 습지 주변 풀밭에 마른 갈대와 풀을 이용해 짓는다. 제두루미는 주로 초지에서 생활하다 보니 벌레나 지렁이를 잡아 새끼에게 먹인다. 번식 위치가 다르다 보니 두루미와 제두루미의 먹이 습성은 이처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지난 2003년 7월 KBS 제작진과 이기섭 박사팀은 흰간스키에서 제두루미 포획에 나섰다. 그동안 막연하게 추측하고 있던 제두루미의 이동 경로를 밝히기 위해서였다. 당시 이기섭 박사는 포획한 제두루미의 다리에 3A1이라고 적힌 가락지를 달았다. 가락지 부착 후 제두루미는 서둘러 가족에게 되돌려 보냈다.
(2012년 1월) 철원의 민통선 지역. 이기섭 박사는 여전히 두루미와 재두루미를 연구하고 있다. 이제 아까 여기 엄청 많았던 데를 지나가서 철원 지역을 돌며 두루미의 월동 상황을 체크 중이다. 이동 중 뭔가를 발견한 이기섭 박사. 그 재두루미가 있는데 2003년 러시아 힌간스키에서 가락지를 단 3A1 재두루미다. 녀석은 해마다 이곳 철원 DMZ를 찾고 있다. 재두루미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번식지 중에 하나인 킹간스키 자연보호구역에 가서 직접 제가 가락지를 달고 또 인공소 추적 장치를 달기도 했습니다. 그 개체들이 철원에 오는 것이 지금 매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도록 계속 똑같은 지역의 농경지를 와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들이 다시 일본의 월동지로 내려갔다가 또 봄철이 되면 올라오는 것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재두루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중간 기착지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월동을 하고 다시 러시아 어느 지역에 가서 번식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나마 좀 잘 밝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두루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서 번식을 하고 또 얼마나 우리나라에 와서 머물고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잘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재두루미는 여러 나라의 학자들에 의해 이동 경로가 잘 드러났지만 두루미들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재두루미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할 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건 그들이 생존을 위해 끝없이 철원 DMZ와 민통선 지역으로 날아온다는 점이다. 올해는 철원 지역에 귀한 손님이 많이 찾아왔다. 몸 전체를 흰색으로 치장한 시베리아 흰두루미.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철새다. 황금색의 우아한 깃털을 가진 녀석은 시베리아 흰두루미의 어린 새끼다. 날때는 검은색과 흰색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자태가 더욱 빛난다. 검은목 두루미도 DMZ의 식구가 되었다. 재두루미 무리 속에 캐나다 두루미 한 쌍도 보인다. 흑두루미는 이동을 위한 중간 기착지로 DMZ를 찾았다. 다양한 두루미류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안정적인 먹이원과 쉼터가 있기 때문이다. 안 와요. 재두루미 한 쌍 와서. 두루미 보호협회 회원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다 못해놨어요. 우리 또 회원들이 또 자력으로다 또 마련하고 뭐 그래가지고 20톤을 지금 내려내갖고 주는 건데. 두루미 먹이가 귀해지는 시기. 회원들은 민통선 지역을 돌며 먹이를 준다. 주로 공급하는 먹이는 옥수수와 벼 등 곡물이다. 한 해 뿌려지는 양이 20톤에 달한다. 두루미가 오기 시작하면은 우리 두루미 보호협회에서는 두루미 먹이를 이제 지속적으로 줍니다. 한 번 주는 양은 400에서 500kg를 주는데 대략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놓고 주고 그때 이제 두루미 숫자가 늘어나서 먹는 양이 많아지면은 그 수시로 보충을 하여
먹이를 계속 떠날 때까지 주고 있습니다. 서식지 파괴로 두루미가 철원에 집중된 상황에서 자연적 먹이만으로는 추운 겨울을 나는데 한계가 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먹이를 주는 것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지만 두루미에게는 유용한 양식이 된다. DMZ의 겨울은 두루미가 있어 더욱 생기가 넘친다. 두루미들도 떠날 때가 됐다. 두루미들은 이곳에서 무사히 겨울을 났다. 날갯깃을 가다듬고 다시 먼 길 떠날 채비를 하는 두루미들. 그들이 날아오른다. 자신들을 품어주었던 DMZ를 떠나 고향 시베리아로 향한다. 두루미들은 한 번에 높이 날지 않고 선의 비행을 한다. 상승 기류를 타면서 서서히 고도를 높이는 전략이다. 창공 높이 올라선 두루미들. 지난 3월 14일 그들은 DMZ를 떠났다. 두루미들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어준 철원 DMZ. 올가을 이들은 DMZ를 잊지 않고 여느 해처럼 다시 찾을 것이다. 철원에 있는 동송초등학교 4학년 김다정, 김다현입니다. 저희는 쌍둥이입니다. 똑 닮은 얼굴만큼 저희는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지요. 그중 하나가 바로 새입니다. 특히 두루미요. 두루미는 우리가 사는 철원에 해마다 겨울이면 날아옵니다. 저희 아빠가 농사를 짓는 논에도 찾아와 먹이를 먹어요. 그래서 저희는 추수할 때면 아빠한테 부탁하지요. 두루미 먹이를 꼭 남겨주라고요. 지난 겨울에는 두루미가 우리 논에서 먹이 먹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어요. 늘 보면서도 느꼈지만 그림으로 그려보니 두루미는 정말 아름다운 새라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두루미 학교에서 두루미가 점점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했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환경 파괴 때문이라더군요. 우리 철원에선 두루미가 사라지는 일이 없겠죠? 자연이 깨끗이 보존돼서 이쁜 두루미를 올 겨울에도 내년에도 해마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